아토피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비정상적인 특이한 반응을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라틴어로. 그래서 진단 기준이 이 네 가지입니다. 1번 가렵다. 그다음 2번 전형적인 모양이 있는데 소아기의 경우에는 어린애 경우에는 얼굴에 잘 생기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춘기 전후가 되게 되면 접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다음 세 번째가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네 번째인데요.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토피 피부염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전신적인 질환과 연관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비염이나 천식, 그다음에 알레르기성 결막염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시고 왔다고 저보고 능력 짱이래요. 블루스카이님 고마워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진단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단 기준들이 있는데 뭐 피부가 건조하다든지 어린선이 동반되든지 혈중의 IgE 레벨이 높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동반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토피를 꼭 얘기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아토피를 자꾸 환경적인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네. 아토피 있는 아이들 어머님들이 막 그래서 죄책감 느끼고 죄책감을 많이 그러시잖아요.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단 기준에 뭐가 들어있죠? 4번. 가족력, 네. 타고나는 거다. 타고나는 겁니다. 네. 아토피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세 가지 아토피 트리아드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피부염이 있고 그다음에 천식이 있고 그다음에 비염이 있는 이런 세 가지가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인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아토피의 원인은 유전이라는 거죠. 가족적 요인, 이 가운데 보시면 핵심 요인이 뭐냐면 유전적 요인이 가장 강화되는 겁니다. 아토피가 있을 때 이거를 완치를 시키겠다, 완전히 박멸하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이좋게 잘 관리해서 아토피가 나타나지 않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력을 얻어야 되는데 이럴 때마다 의사들이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먹는 약을 먹으라 그러면 대개는 또 뭐라 그러냐면 부작용? 피부약은 독하되는데 이런 말 때문에 약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부작용이 많다. 없어요. 스테로이드. 아니 안 써요. 그렇게 많이. 약을 먹는 거를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혹시 어린아이를 아토피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반드시 주치의를 두시는 게 좋아요. 이 아이의 병력을 평생 알고 있을 수 있을 만한 사람.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도 계속 이 친구가 어떤 약을 얼마나 먹었고 어떤 약을 어떻게 발랐고 하는 걸 다 아는 정말 친밀한 그 주치의, 가족 같은 주치의를 한 명을 꼭 둬야 돼요. 그 전에 오랫동안 들어온 건데 구순염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스테로이드 계속 바르는 것밖에 답이 없나요? 구순염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아토피가 있는 사람이 어른이 되면 구순염이 계속 가요. 그래서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는 아토피를 예방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치료하는 건 스테로이드 쓸 수밖에 없어요. 계속 써야 돼요? 병이 있을 때마다 쓸 수밖에 없죠.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마다 구순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 또 좋아지면 끊고 네. 쓰고 계속. 또 하나는 뭐냐면 구순염의 원인이 화장품 알레르기입니다. 여성분들이 쓰는 립스틱과 립 라이너 있죠. 그거에 대한 알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알러지면 보통 알 수 있지 않아요? 발라보면? 바를 때 생기죠. 생기고? 근데 그걸 계속 만성적으로 쓰니까 만성적으로 습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다른 종류의 립스틱으로 바꿔봐야 될까요? 그러면 진로 소주 먹다가 간 나빠진 사람이 겨울 소주 먹으면 괜찮아요? 그럼 못 바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맨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립스틱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는 어떤 제품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대개는 립스틱의 색깔이 좀 다르고 회사가 다르고 향이 다를 뿐이지 기본 베이스 물질이 비슷해요. 그래요? 소주가 다르지 않잖아요. 생수 다르지 않고.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알러지라고 판명이 된 경우라면 입술에 화장하는 걸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입술 보호제들 있죠. 바셀린 같은 거. 그런 것만 써야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구순염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아토피가 있는지 알러지가 있는지를 검사해서 아토피가 있다면 그때그때 약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립스틱이나 립 라이너를 쓰는 걸 포기하셔야 돼요. 건선 오늘 참 그 건선 질문도 미리 들어왔었어요. 또 유전이고요. 아니요, 유전은 아니에요. 네. 건선은 인종적인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인들이 많아요. 그래요? 백인들이 많고 흑인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황인종은 그 가운데인데 황인종 중에서 유별나게 피부인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남편은 피부도 검은 편인데 건선 생겼는데. 그건 아마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거예요. 두부 사이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래요? 건선 얘기해 주세요. 건선이라는 게 이유 불문한 우리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봐요. 내 피부나 내 모발은 공격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면역 세포가 순간 이제 잠깐 정신을 잃고 내 피부를 공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각질이 두텁게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건선하고 건성 피부염하고는 완전히 관계도 없고 다른 병이에요. 건선하고 건선 피부염은 다르다 이런 네, 거죠. 건선은 이제 소리아시스라고 특별한 병인데 예. 마른 것들이 두텁게 인설이 생긴다 해서 건선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건선 치료하는 방법은 1번 먹는 약, 바르는 약, 바르는 약, 2번 먹는 약, 예. 3번 광선 치료. 광선 치료. 네. 선생님 잘 관리한다는 게 관리 안 하면 막 퍼지고 더 많아지고 그러나요? 그렇죠. 심해져요. 반드시 피부과 반드시 전문을 가야 빨리. 되고 몇 군데 광선 치료 시설이 세팅이 돼 있는 예. 그런 병원에 가시게 되면 세 가지 치료를 돌려가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계속 지속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심하지 않을 때는 바르는 연고, 예. 좀 심해지면 먹는 그 네오티가손이라는 먹는 약, 예. 그다음에 그것도 다 컨트롤 안 되면 광선 치료. 이 삼각 편대가 예. 돌아가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건선 하나를 놓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작용은 최소화시키고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땀 한자예요. 함 아니고요. 네. 한이라는 게 땀 한자고 포진이라는 게 물집이거든요.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이 하얗게 이렇게 아니요. 올라요. 깊은 물집이 생겨. 투명한 물집이 투명한 생겨요. 거, 예.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게 터지면서 벗겨져요. 예. 벗겨지면서 이렇게 벗기면 손이 벌게지죠. 예. 이런 일이 이제 늘 반복되는데 생기는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압박을 많이 받는 사람들. 저분도 고3 때 한포진 생겼대네요. 되게 꼼꼼한 사람들. 아. 그러니까 자기 일이 끝나지 않으면 퇴근 못하고 그 일이 끝나야 집에 가시는 분들. 예. 그렇게 회사에 충성해봐야 한포진만 생긴다니까요. 일단 집에 갔다가 자고 내일 아침 다시 출근해서 일을 하자는 얘기죠. 쌤 혹시 한포진 없었어요? 저는 없죠. 정말요? 저는 뭐 2등을 하든 5등을 하든 그러면 됐네. 그리고 저는 현실 만족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포진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쌤 무슨 약이나 뭐 이런 거 없어요? 치료는 간단해요. 약 바르면 금방 나요. 약, 병원에 스테로이드 먹을 필요도 없어요. 바르는 약만 바르면 스테로이드? 손바닥에 바를 수 있는 강력한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손바닥은 또 어지간히 약 발라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스테로이드를 센 거를 쓰게 되면 일주일이면 싹 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라 그랬죠 원인이? 스트레스. 예, 또 생긴다고요. 미운 사람을 안 봐야겠네요. 그럼 미운 저희 사람은 남편이 좀 늦게 돌아와야 되나? 아예 안 들어오는 게 제일 낫죠. 네. 평편 사마귀 어디로 갔지? 없어졌다. 사마귀요? 사마귀요. 사마귀는 그 사람들이 사마귀를 치료할 때도 보면 또 레이저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사마귀는 면역이 결핍이 돼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는데 그 레이저를 해서 사마귀가 완전히 죽을 수 있느냐? 예. 불가능하죠. 내 면역을 올려야 된다. 내 면역력이 올라가야 돼요. 바이러스라는 건 사마귀라는 건 뭐냐면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HPV라는 바이러스가 감염된 겁니다. 그 감염된 바이러스가 자꾸 번져요. 예를 들면 예. 편편 사마귀 같은 경우 이렇게 세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 이렇게 선상으로 번져요. 그다음에 사마귀가 팔에 생기잖아요. 떼미는 방향으로 이렇게 번져요. 그다음에 손가락에 생긴 사마귀 입으로 비워 뜯으면 여기 옮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면역 치료부터 해야 돼요. 면역 치료? 네, 면역 치료는 되게 대학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DPCP라고 하는 바르는 그 면역 증강제가 있어요. 바르는 면역 증강제가 있어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10 내지 15회 정도 하고요. 예. 그래도 그게 안 된다. 예. 그러면 먹는 면역 증강제가 또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먹는 약, 바르는 약으로 면역을 증강시키는 치료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치료 반응이 없으면 그때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레이저를 하든지 아니면 냉동 치료를 하든지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면역 치료가 먼저 돼요. 먼저 하는 Check this out.